두 번째는 저항의 연결과 전류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럼 먼저 전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전류는 전기를 띤 입자인 전하가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하의 흐름. 뭐 전하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전자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온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전하나 이온, 전자나 이온 같은 것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거를 전류라고 해요. 그런데 전자나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는데 전하가 이동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위 전하당 힘,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전기장.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나 이온이 이동하는 것을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에는 방향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죠. 전류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는 걸 알고 있죠. 이 왜 이렇게 두 개가 헷갈리게 해놨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전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전류가 플러스가 이동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자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플러스는 고정돼 있고 마이너스가 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도선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선을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경우는 도선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구리겠죠. 구리의 원자핵 또는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구리는 도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도체에 퍼져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이쪽 극을 예를 들면 플러스 극이라고 하고 이쪽 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면 전류 I는 이쪽 방향으로 흐를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하지만 우리는 전류는 플러스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퉁팅팅 서로 부딪히면서 원자핵 또는 지들끼리 부딪히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실제로 전자가 1초 동안에 이동하는 그 거리가 1초에 약 수 밀리미터 정도가 돼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뭐 전등불을 켜면 곧바로 불이 켜지죠. 전하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건전지에서 출발한 전자가 뭐 LED나 그 우리 집에 있는 등까지 이동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1초에 몇 센치도 못 가니까.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불을 켜자마자 불이 들어오냐면, 스위치를 켜자마자 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전기장이 도선을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일제히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요. 일단 전류는 I로 표시를 하고요. 시간당 움직이는 전하의 양이 되겠어요.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암페어. 영어로는 암페어라고 읽고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루이 앙페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항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저항이라고 쓸게요. 저항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저항을 왜 써? 저항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왜 굳이 저항을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은 그냥 정의일 뿐이고요. 실제로 회로에서 하는 일은 전압을 조절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LED에 필요한 전압이 따로 있고, 또 전열기에 필요한 저항이 따로가 있고, 또 불을 켜는데 필요한 저항이 따로가 있고, 뭐 모터를 돌리는데 필요한 저항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보통은 전자기기에 모터도 들어가고 불빛도 들어가고 뭐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열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전압이 필요한, 그러니까 전류가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그 회로 요소들의 필요 전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항을 집어넣어서 그 전압을 맞춰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를 조절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소리의 볼륨을 조절한다든지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항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저항 자체로 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열기구에 저항의 전류 흐르게해서 열이 발생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회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전류를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단순한 정의를 위한 정의일 뿐이지 그렇게 그 완벽한 정의는 볼 수가 없어요. 저항은 R로 표시를 하고요. 저항을 구하는 식은 로의 S분의 L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L은 뭐냐면 길이, 저항체의 길이. 얘는 저항체의 단면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단면적이 같을 때 이렇게 긴 거랑 짧은 거랑 비교하면은 여기 짧고 여기 길고 저항은 어디가 더 크냐면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리고 이제 면적을 본다면 얘는 면적이 넓고 같은 길이에 단면적이 넓고 얘는 단면적이 같은 길인데 단면적이 좁아요. 예를 들면 얘는 이제 단면적이 넓으니까 S, 얘는 단면적이 좁으니까 S 이렇게 본다면 저항의 크기는 역시 얘가 더 크게 됩니다. 저항의 단위는 여기 단위가 있는데 단위는 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요. 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로는 비저항이라는 얘기고요. 비저항이라는 얘기고 이 비저항은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고유의 값을 갖습니다. 비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안 흘러요. 예를 들면 뭐 구리의 비저항과 뭐 철의 비저항이 다른 그런 형태가 되죠. 저항은 전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옴의 법칙이라고 해요. 옴의 법칙. 옴이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저항이 일정할 때 옴의 법칙의 핵심 개념은 저항이 일정할 때 얘는 전압이랑 비교한다, 그러니까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런 얘기죠. 원래 이제 전압이 먼저인데 전류를 배우니까 전류를 먼저 쓸게요.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잘 흐른다. 뭐 3볼트보다 30볼트가 전류가 더 잘 흐른다. 이렇게 한 게 원래 옴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비례 상수가 뭐냐 하면은 비례 상수가 저항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 I는 R분의 V 이게 이제 옴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은 V는 IR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옴이 밝힌 것은 저항은 필요 없고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의 상수가 저항이 되는 거죠. 저항을 배우는 이유는 저항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항의 연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하고요. 저항의 연결을 공부를 할게요. 저항의 연결은 직렬하고 병렬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직렬을 먼저 공부를 해보면 저항은 이런 식으로 저항을 이렇게 연결한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이게 배터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 저항을 예를 들어서 R1, 여기 저항을 R2, 여기는 V라고 하면 직렬 연결의 특징은 전압이 서로 나눠 가지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얘를 V1이 걸린다고 하고 얘를 V2가 걸린다고 이렇게 한다면 전체 전압은 V1 더하기 V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얘가 3볼트다. 그러면은 이 저항 두 개가 합쳐져서 3볼트가 나와야 돼요. 만약 얘 두 개가 같다면 얘가 1.5볼트, 자 여기다가 쓰지 말고 전압 옆에다 쓸게요. 얘가 1.5볼트, 얘가 1.5볼트 이런 식으로 나눠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는 이게 지금 하나의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하나로. 그러니까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하가 중간에 어디 셀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항상 일정하게 돼요. 전류는 일정해서 I는 I1에 지나가는 전류나 I2에 지나가는 전류나 똑같아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로 지나가는 전류를 I1, 여기로 지나가는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전체 전류가 I라고 한다면 전류는 항상 일정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합성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옴의 법칙을 그대로 써서 전체 전압은
V1 더하기 V2잖아요. 그래서 전체 I와 전체 저항을 우리 등가정이라고 해서 이퀴밸런트라고 해서 EQ라고 써요. 이 V는 I1 V1 더하기 잘못 썼습니다. I1 R1 여기 I2 R2 이렇게 쓰게 되죠. 근데 전류는 항상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얘가 서로 같은 값이니까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 R의 이퀴밸런트는 R1 더하기 R2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얘가 3옴이고 얘가 6옴이다. 그러면은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되냐면 9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필요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병렬 연결로 한번 가볼게요. 병렬 연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째 이제 병렬은 회로가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병렬 연결은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V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전체 전압을 V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 이렇게 걸리는 전압을 V2 위에 걸리는 전압을 V1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R1, R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쪽으로 가는 전압을 I1,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I2, 전체 전류를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얘가 이제 예를 들어 3V다 그러면 여기도 3V가 걸리고 여기도 3V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압은 에너지잖아요. 단위 전하가 가진 위치 에너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가진 전하가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하나는 위로 가고 또 뒤에 오는 다른 하나는 밑으로 가고 그래서 얘가 가진 전기 에너지가 3V인 거예요. 얘도 3V를 가지고 있는 거지. 통과하면서 3V를 다 쓰고 여기 올 때는 0V가 돼서 둘 다 이렇게 0V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0V로 들어가서 건전지에서 다시 출발할 때 3V로 맞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가서 쪼개질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도 3V 쓰고 이쪽에도 3V 쓰고 가고 그리고 위쪽에도 또 3V 쓰고 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압은 일정한 상황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V는 V1과 V2와 같다. 병렬 연결일 때. 그리고 전류는 나눠서 들어가니까 I1 더하기 I2가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써서 한번 해볼게요. 전류 예를 들어서 여기에 1A가 지나간다. 1A가 지나간다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는 0.5A가 지나가는 거고 만약에 저항이 같다면 여기도 0.5A가 이렇게 지나가는 서로 나눠져서 다시 1A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니까 I니까 R분의 V라고 쓸 수 있고 여기 이제 전체 합성 저항을 REQ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R1분의 V1 쓸 수 있고 여기는 R2분의 V2를 쓸 수 있죠. 오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전압은 우리가 같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같으니까 우리는 전체 병렬일 때 전체 저항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건 이제 중학교 때도 배우고 이렇게 되니까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회로일 때에 회로에서 전체 저항과 합성 저항을 공부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안 배운 게 있습니다. 그 안 배운 게 뭐냐면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안 배웠어요. 그럼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되겠네요. 자,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전기 에너지 E는 V 곱하기 I 곱하기 시간 이렇게 배웠어요. 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W는 예를 들어서 QV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전압이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V 곱하기 I 곱하기 시간이죠. 1이나 에너지니까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옴의 법칙을 써보면 I V는 IR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IT 이렇게 쓰죠. 그러면 뭐 I 제곱 RT가 전기 에너지의 최종 공식이 되는데 이 전기 에너지 단위는 당연히 줄을 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전기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에 대한 그 식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전기 에너지는 줄의 단위를 쓰고요.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것은 뭐냐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써요. 전력. 전력은 영어로 파워라고 그래요.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 P로 표시를 합니다. V 곱하기 I를 쓰고 역시 V는 IR이니까 IR 곱하기 I니까 I 제곱 R이라고 그러고 뭐 R분의 V 제곱이라고 씁니다.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초당 소비하거나 생산하거나 이동하는 1초당 소비하거나 생산하거나 이동하는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는 전기 에너지 예를 들어서 W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간 동안 이동하는 에너지 뭐 생산하는 에너지, 소비하는 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비 에너지는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생산 에너지는 생산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초당 뭐 예를 들어서 뭐 헤어 드라이어가 2000와트다 그러면 1초당 소비하는 에너지가 2000줄이라는 얘기고요. 뭐 발전소에서 500만 메가와트급 발전기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는 1초당 500 메가 줄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와 전력을 어느 곳에다 사용하냐면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드는 예는 일단 복합적인 회로 그냥 직렬하고 병렬하고 그냥 연결된 그런 회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병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다시 직렬로 연결된 이런 형태의 그 회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편의상 이 저항값을 비슷한 값으로 그냥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2옴 얘도 역시 2옴이라고 할 거고 얘는 1옴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압은 예를 들어서 뭐 6V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의 합성 조항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합성 조항을 먼저 구해 볼 겁니다. 합성 조항. 그러면 합성 조항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R의 합성 조항은 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얘가 1분의 1이니까 R의 합성 조항은 1옴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형태로 바뀌냐 하면은 얘가 1옴이 되고 1옴이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얘가 1옴이 되고 얘가 1옴이 되고 얘가 6V가 되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6V를 서로 반대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 3V가 걸리고 여기 역시 3V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1 더하기 1이니까 2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I를 어떻게 전체 전류 I는 R분의 V인데 R의 합성 저항을 해야 되니까 2옴분의 전압은 6이니까 여기는 3A의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출발한 3A가 끝까지 돌아오는데도 3A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에 3A가 지나가고 3A가 지나가서 여기 V는 IR에서 I가 3이고 R이 1이니까 3, 1은 3. 그래서 이렇게 3, 1은 3 이런 식으로 해서 V 그 각각 저항의 옴의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1옴에서 소모되는 그런 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 제곱 R로 이렇게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I는 얼마냐면 3A의 였고 R은 1옴이었죠. 그럼 3, 3은 9W가 1초에 소비되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서 9W가 소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회로가 좀 변형된 회로가 우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변형된 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런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전류로 이런 식으로 전선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그러냐? 아닙니다.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아요. 왜 안 흐르냐면은 이건 저항이 없잖아요. 저항이 0이잖아요.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전류는 굳이 저항이 있는 쪽으로 흐르지 않고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는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회로.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저항이 0인 그런 회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제일 먼저 생각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도선만 연결되어 있는 곳에는 병렬 연결되어 있어도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어도 굳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상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의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스위치 S라고 할게요.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회로가 열려 있을 때는 회로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스위치가 닫힌다면 회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